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센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또 이게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또 어저께는 이제 미국 시장마저 이렇게 폭락을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포지션을 이제 상방으로 해서 수익이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이제 근심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떨어지면은 이제 수익이 나는 이제 방향으로 포지션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이제 그게 없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쫓아다니게 되면은, 결국 이제 좋지 못한 이제 결과를 갖다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옵션으로 부자되기에서부터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변화를 다 수용하는 어떤 선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갖다 해야 되지, 이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안 되게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의 이제 경험으로 이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산 선생이라는 이제 필명을 갖다 가지고 여러분들 갖다 만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초탄탄 경제교실이라는 이제 타이틀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경제 문제라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마치 이제 공기처럼, 물처럼 이렇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복잡한 수식이나 도표 혹은 이제 함수가 나오게 되면은 머리에 쥐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관련된 서적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게 지금 도와드리는 강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것은 이제 재정하고 이제 세입 세출. 재정은 이제 크게 이제 정부 지출, 정부 수입인데, 이제 다른 말로 세출하고 세입이라고 이제 얘기를 갖다 하죠. 또 이제 정부 지출의 이제 분류와 비중을 도표로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적이 있고, 또 이제 정부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부분의 수입인 이제 세금의 이제 분류와 비중까지 이제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세금 문제를 조금 더 이제 깊이 한번 이제 파헤쳐보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국제수지, 국제수지란 거는 이제 경상수지와 이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인데, 경상수지란 것은 이제 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 혹은 이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혹은 무역수지와 무역외 수지로 이제 구분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렸고, 지난 11월부터 이제 제가 쭉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체제, 그리고 환율, 그리고 이제 현 세계를 갖다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이제 불황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돈, 화폐, 그리고 이제 물가, 그리고 이제 국제수지 전에 이제 노동함구, 임금, 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경제란 것은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한이 없지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요 구조 안에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크게 많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금융 부분에서 뭐 이렇게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제 용어들이 나오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제 움직인다 하는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요 정도만 이렇게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수화만 한다고 하더라도, 신문 기사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를 갖다 하실 수가 있다 하는 이제 점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나왔던 어떤 신문 기사와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부분과를 연결시켜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총리, 경제부총리를 갖다가 맡고 있는 이제 최경환 이제 부총리가, 디플레가 이제 큰 이제 걱정이다 하는, 또 청년 일자리를 갖다 못 늘리면 이제 미래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일하고 노동 이 문제를 갖다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이 대학 졸업자가 이제 너무 많아서 매년 나오는 이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부터 그 대학 졸업자한테 주는 일자리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혹은 이제 그 사회에서 회사에서 대학 졸업자를 갖다가 뽑는다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점점 키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임원 후보생으로 이제 뽑기 때문에 이 임원 후보생이 이제 굉장히 많을 필요는 사실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갖다 졸업하게 되면서 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지식에 걸맞는 어떤 일자리를 갖다가 이제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뭐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식에 대한 투자나 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이제 소비가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노동 고용 문제에서 이제 문제고 디플레가 이제 큰 걱정이다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 불황 부분에서 이제 누차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디플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가 자꾸 이제 오르는 것에 이제 반대인데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죠.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수요보다도 이제 공급이 항상 이제 많게 되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큰 걱정이냐 하면은 결국 기업들이 생산을 갖다가 해야지만 고용이 이제 유지가 되고 고용이 유지가 돼야지만 어떤 경제가 선순환 제대로 된 순환을 할 수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생산을 갖다가 할 의욕 즉 이윤을 갖다가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큰 걱정이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이제 끝나면 한 몇 개월 혹은 뭐 6개월 내에 이제 끝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이제 불황이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어떤 디플레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큰 어떤 그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제 그 문제가 생긴다 하는 점에 있어서 이제 심각한 문제다라고 제가 또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황이 되다 보니까 각국에서 큰 이제 그 나름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이 속해 있는 그 유로존 유로죠. EU죠, EU. EU에서 각종 이제 경제 정책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U, 즉 유로존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 환율 부분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돈을 갖다가 풀어서 경기를 갖다 부양시킨과 함께 자기 나라의 돈, 나중에 이제 그 EU하고 이제 달러하고가 이제 1대1 비슷하게 돼간다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 나라의 통화 가치를 갖다 떨어뜨려서 이제 어떤 그 수출이 조금 더 이제 잘 되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책을 썼는데 이런 유로존의 이제 양적 완화가 돈을 갖다가 많이 푸는 것이 한국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불황에 이제 뭐랄까요, 뭐 좀 그 봉착해 있는데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갖다가 이제 바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얘기를 갖다가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제 연관이 있는 얘기들이죠. 요 이야기는 이제 이주열 그 한국은행 이제 그 새로 되신 이제 총재입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는 제가 이제 그 통화물가 이제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RP의 이제 그 금리죠. RP의 금리인데 요것이 이제 1%대. 현재까지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이제 낮아지면서 지금 이제 2% 이제 내외로 되다가 이제 1%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제 1%가 이제 나올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이야기도 무엇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은 이제 불황 문제.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또 우리나라한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불황 문제하고 이제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초두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사상 첫 1%의 기준금리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라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라든지 뭐 처음 말씀드리면 이제 실물 투자 혹은 이제 주식 투자에 호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제 그 월요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빠졌습니다. 과연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서 그 금리를 갖다가 내린다고 해서 경제가 이제 좋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의 이제 소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증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받아들인 것은 뭐 썩 이제 좋은 거는 아니다 하는 내일 물론 이제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내일 새로 이제 금리가 이제 새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뭐 어떻게 되더라도 크게 이제 시장이 이제 오를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판단입니다. 최근에 이제 불황이 이제 그 심화가 되면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책을 갖다 내놓고 있죠. 정부에서 내놓는 이제 대책의 가장 큰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통화정책하고 이제 재정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 정부 아까 이제 최경환 이제 부총리도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이 기업에서 이렇게 이제 그 줄 수 있는 어떤 임금이란 것은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생각하기로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뭐 현금을 갖다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그 어떤 현금 보유 비중을 갖다가 늘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회계상의 이제 문제가 아니고 뭐랄까요, 이렇게 국내 혹은 이제 해외 어떤 기업들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갖다 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갖다 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도 대처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보유 현금이 어떤 상황이 돼서 빠져나가더라도 이 직원들의 봉급을 갖다 줄 수 있을 정도의 또 플러스 이제 여유 자금 정도가 항상 이제 일정 비율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현금 보유 비중이 이제 항상 필요한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너무 이제 많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나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갖다가 해서 이제 자꾸 이제 임금을 갖다 인상해서 돈을 갖다가 기업에 쌓여진 돈을 갖다 풀어라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 혹은 뭐 재계는 그게 아니다 하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제 그 뉴스를 갖다가 이제 한국경제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고용임금 이제 노동, 일,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어 해드렸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대졸 실업자 문제, 청년 취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경제에서 이제 청년 취업 보험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매년 나오는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갖다가 이제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사회라는 건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되겠죠. 중소기업, 대기업 포함한 이제 중소기업이 받아들여서 그들한테 일자리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만 이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희망과 꿈을 갖다 가지고 이제 이 사회에 이제 동화가 돼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큰 기업, 대기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해서 일단 뭐 불황이니까 이제 어떤 여유가 이제 굉장히 없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이 쏟아져 나오는 졸업하는 이 어떤 청년들 대졸 이 인원들을 갖다가 기업에서 이제 흡수를 갖다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설사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봄이 오느냐 제 생각에는 이제 썩는 이제 좋은 이제 방법이면 어떻게든지 정치가 풀든 경제가 풀든 간에 이 수요와 공급 문제 결국
공급을 갖다 줄여야 되는 어떤 그 상황이 아마 반드시 이제 오게 되는데, 현재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뭐랄까요,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 뭐 노사정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죠. 예. 최근에 이제 그 제가 그 베이비붐 세대 문제도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동 정책상, 노동 제도상의 어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들, 저희 같은 이제 아버지 세대들이 정년이 이제 60세로 이제 늘려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하고, 이제 점차 이제 그걸 도입하는 이제 그 회사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들의 이제 그 생각은, 자식들이 대학을 갖다 보내놨는데도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이제 빈둥빈둥 거린다든가 할 때 참 이제 속이 타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회사를 갖다 나올 테니까 그 대신에 이제 내 자식을 갖다가 좀 이제 취직시켜 달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갖다가 이게 한국 경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표현을 갖다 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업들을 갖다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인원들을 갖다가 이제 뽑는데, 사람들을 갖다 채용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었죠. 뭐 스펙이다 해서 뭐 어떤 뭐 그 토익 점수다 아니면 뭐 해외 유학이다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해봤지만, 결국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제대로 이렇게 어떤 그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없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스펙을 갖다 한번 없애서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갖다 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뭐 저도 이렇게 이제 뭐 기업을 이렇게 뭐 조그맣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렇게 이제 그 스펙, 어떤 출신 학교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하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뭐 약간의 이제 의문도 가지지만, 뭐 기존에 어떤 이제 해왔던 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뭐 어떤 그 진통 과정 내지는 이제 시행착오 과정을 딱 겪어가면서 어떤 정착이 될 거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예산, 세입 세출 이제 문제인데, 예산을 갖다가 이제 전에 말씀드릴 때 이제 뭐 이렇게 6월쯤 돼 7월쯤 되면은 이제 각 이제 부처에서 이제 내년도 이제 예산을 갖다가 이제 다 편성을 갖다 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올려서 이제 국회에 동의를 갖다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13년도에 예산이라고 쓰겠다고 이제 편성을 갖다 해놓고 안 쓴 예산이 이제 16조나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예산은 따놓고 보자 하는 이제 심리 내지는 이제 풍조가 정부 부처 사이에서는 이제 항상 이제 만연이 돼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이제 일을 갖다가 뭐랄까요, 예산을 갖다 따두고도 막상 이제 일을 갖다 하려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게 없었다는데 해서 어쨌든 이제 16조나 이제 남았는데, 이 16조나 남은 게 이제 저축이냐? 그렇진 않죠. 이제 왜냐면은 이 정부에서 민간에 가야 될 돈을 갖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국민소득 부분에서 이걸 갖다 16조를 갖다 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쓰지도 않을 돈을 갖다가 편성을 갖다 해놓고 돈을 갖다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은 이제 받았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제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안 쓸 돈을 갖다가 왜 받아가지고 이 정부 금고에다가 이제 넣어두느냐. 정부 금고라는 건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죠. 넣어두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서 쓰는 세금이란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꼭 쓸 돈을 갖다 써서 알차게 이제 써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서 국민한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혈세를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쓰지도 않으면서 이제 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세수가 19조나 이제 부족한데,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쓸 돈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안 써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그 세출을 갖다 잡을 때, 경비를 갖다 그거 할 때, 그냥 이것저것 이제 다 넣어가지고, 일단 돈부터 이제 만들고 예산부터 확보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심리가 정부 부처 사이에는 다 있죠. 그래서 이제 35조나 잡았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책들이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세출에서, 그러니까 세출 예산을 갖다, 예산 얘기죠. 그러니까 세출을 갖다가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라. 그런 이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사실 이제 세금 내기를 갖다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이제 정부에서 하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내는데, 그걸 갖다가 가급적이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제 이야기는 이제 요 이야기도 이제 그 복지 이야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정부 지출 예산 중에서 이제 그 복지 부분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한 20% 이제 되죠. 그 중에서 이제 그 무상복지가 이제 되면서 이 학교당 예산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육성회비를 갖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충당을 갖다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신문 기사를 갖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뭡니까, 신문 기사들 갖다가 이제 그 동네에 나왔던 걸 저희들 공부했던 거하고 이제 쭉 다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봤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저희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재정, 그리고 이제 세입 세출 이제 문제를 갖다 다루고 있는데, 세입 문제에서 세입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리고 이제 경제 생활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 생활에서 가장 큰 또 이제 비중을 갖다 차지하고 있는 세금 문제를 갖다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쭉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이란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 세금의 역할은 뭐냐, 할 때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이제 공공지출이죠. 나라에서 쓰는 돈의 어떤 경비를 갖다가 이제 조달한다. 굉장히 이제 필요한 일이죠.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왕가 혹은 왕족 혹은 이제 왕조에서 여러 가지 일들, 자기네들 자체 내부로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선심성 혹은 사업성 일을 갖다가 할 때 드는 어떤 돈을 갖다가 이제 세금으로 이제 거뒀죠. 물론 항상 이제 세금으로 거둔 건 아니죠. 뭐 예를 들면은 현재에도 산유국들, 뭐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이 이제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나는 어떤 석유 자원을 갖다가 국가 소유로 해서 그 석유를 갖다 팔아서 나는 걸 갖다가 이제 공공경비, 정부 지출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득의 재분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잘 사는 사람, 혹은 이제 돈을 갖다가 잘 버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가 이제 일정 부분 걷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 이제 나눠준다 하는 이제 재정학 혹은 이제 공공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하죠.
또 하나 이제 경기 조절이라는 이제 그 역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의 가장 큰 어떤 이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인 그 재정 정책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재정 정책의 어떤 목적 자체가 이제 그 경기 조절이라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세금의 이제 원칙이 있죠. 원칙. 세금을 갖다가 걷어가는데 원칙도 없이 이제 마구 이제 걷어가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제일 큰 이제 그 첫 번째 나오는 이제 원칙이 세 부담에 이제 그러니까는 세 부담, 세금을 갖다가 부담하는데 이제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이제 소득, 돈을 갖다 많이 벌면은 많이 내고 적게 벌면은 적게 낸다.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건 인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고, 여기까지는 이제 직접세 쪽에 이제 속하는 거고, 소비를 갖다가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간접세를 갖다가 이제 소비자는 이제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비세 혹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로서 모든 물품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세금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많이 내게끔 이제 되어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조입니다. 물론 소득하고 재산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 신문지상에 이제 가끔 나오는 뭐 이제 개인 사업자가 뭐 이제 속이 있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세 부담은 이제 공평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고, 요거는 조금 이제 잘못됐네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문제, 전체적인 경제에 있어서 큰 이제 뭐랄까 불공평이 일어난다든지 여기에 어떤 큰 이 영향을 주도록 이제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원칙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소득이 이제 많다고 해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걷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제 파산을 하게 될 겁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제 생활 자체를 갖다 못하게 되니까 경제는 중립이 아니죠. 데미지를 갖다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세금의 원칙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가 이제 명료해야 됩니다. 간편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면은 뭐 누구는 이제 봐주고 안 봐주고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이렇게 그 세제도 뭐 조금 이제 좀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만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정부나 이제 국회에서 알고 이제 점점 이제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설명하게 될 이제 소득세 부분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뭐 나름대로 이제 이유는 다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세금의 이제 분류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조세 개요를 갖다 하면서 세금을 갖다가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걷느냐, 2012년까지 얼마를 갖다 걷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도표로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도표하고 함께 어떤 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갖다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란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내국세와 관세입니다. 관세라는 것은 그 비중 자체는 이제 크지는 않더라도 그 그러니까 해외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관세를 갖다 안 물립니다만은, 수입을 할 때는 이제 관세를 갖다가 거의 대부분 이제 물립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제일 큰 목적이 이제 그 국내 산업 이제 보호라는 이제 측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정 수입 이제 목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분류를 갖다 할 때는 이제 내국세와 관세로 이제 첫째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내국세는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눕니다. 국세와 지방세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국세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걷는 거고, 지방세라는 것은 이제 지방정부에서 걷는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걷어서 지방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갖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집니다. 직접세라는 것은 개인한테 이제 받는, 그러니까 인두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직접세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종량세와 종가세, 이건 뭐 물론 이제 그 부가가치세라든지 뭐 이렇게 물세에 이제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양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1톤을 갖다 생산했다면 톤당 얼마씩 이제 매기는 걸 갖다가 종량세라고 하고, 한 톤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할 때 100만 원의 어떤 세금을 갖다 매기는 것을 갖다가 종가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하죠. 그리고 이제 인세와 물세, 사람 인자, 물건 물자인데, 사람에다가 이제 매기는 걸 갖다가 인세. 뭐 옛날에는 이제 인두세라고도 하고, 꼭 뭐 인두세 이제 사람 머리 숫자에 매기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사람이 내게 되면 이제 그 인세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물세. 물건에다가 이제 물건을, 이 세금을 갖다 매기는. 대체로 이제 소비세 내지는 이제 간접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부에서 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매길 때는, 매기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과세라고 합니다. 과세라고 하는데, 이 과세에는 과세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세 요건. 요거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경영학 쪽에서 이제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제 세무사 공부를 갖다가 할 때 이제 다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회에 제가 이제 그 기초탄탄 경제교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갖다가 하는 기간 동안에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이 과세 요건에는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누가 돈을 낼 것이냐. 그러니까 돈을 갖다 내는 사람이 누구냐를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물건이라고 하고, 건이라고도 하고, 건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과세를 하는, 세금을 갖다가 매기는 어떤 대상이 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과세 물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득이다. 내가 이제 받는 이제 어떤 회사에서 받는 소득이다 할 때는 소득이 이제 과세 물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상품을 갖다가 이제 뭐 백화점에서 상품을 갖다 구입했는데, 거기에 이제 물론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물건이 결국 이제 과세 물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세 물건의 귀속. 그러니까는 사고 팔았을 때 어느 사람한테 세금을 갖다 매길 것이냐. 그러니까는 그 물건이, 과세 물건이 누구한테 속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것이 이제 과세 물건의 이제 귀속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 과표라고 이제 흔히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이것은 소득세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갖다가 받는데, 이것은 이제 소득이지 과표는 아니죠. 과표라는 것은 여기에서 각종 공제되는 것을 갖다가 빼서 그 공제된 액수에다가 세금을 갖다가 매긴다 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과표가 되는 거죠. 이 과표 부분은 이제 좀 뒤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요건이 이제 세율이죠. 어디다가 얼마만큼의 이제 세율을 갖다 낼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이제 정부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 다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국회라는 것은 제가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도 세금을 갖다가 내기 싫어하는 이제 국민들과 세금을 꼭 받아야 되는 어떤 정부 혹은 왕이죠, 왕킹. 왕과의 사이에서 어떤 계약 관계, 또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항상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쓸 돈과 국민이 내야 될 돈을 갖다가 이제 맞춰서 이제 조절을 해서 하는 이제 이거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이제 세율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율이 이제 많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세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세금의 원칙, 뭐 과세의 원칙, 뭐 이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실질 과세의 원칙.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에다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에다가 이제 과세를 갖다 하는 실질 과세의 원칙. 또 신의 성실, 그러니까 이제 믿을만 하냐,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자기가 얼마 받았다고 신고하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 과세, 이제 어떤 근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소득 200만 원을 갖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득 200만 원이 봉급을 갖다 받은 것이 확실하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를 갖다가 이제 빼고 이제 그 공제를 갖다 해주느냐 하는 이제 그것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갖다 확실하게 이제 한 다음에 이 과세를 갖다 한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이제 새로 어떤 소득이 생겼는데 이걸 갖다 새로 이제 법을 갖다 만들어서 그걸 갖다 세금을 갖다 걷는다는 것은 안 된다. 금지를 갖다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원칙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만들어진 법에 따라서 이제 걷는다.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과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이 기업 회계 존중의 원칙. 그러니까는 뭐 저기 국민소득 부분이 끝난 다음에 이제 기업 경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관리이고, 관리의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기업 회계입니다. 이 기업의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그 평가가 이 기업 회계 자료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기업 회계 자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부기장부죠. 부기장부를 갖다가 이제 믿지를 못하면은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또 기업 내부에서도 이 부기장부, 회계장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또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기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기업 회계는 믿고 이걸 갖다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소득세, 직접세 중에서 이제 그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 조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득세는 사실은 이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요런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어떤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어떤 과표를 만든다거나 똑같이 이제 이 세율을 갖다 매기는 게 아니고 다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이제 같이 이제 14%에다가 부가세 10% 해서 이제 15.4%가 이제 이제 되는데, 요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원천과세가 되죠. 원천과세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는 이자 같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이자를 갖다 지불할 때 금융기관에서 미리 이제 15.4%를 갖다가 떼서 국세청에다가, 그러니까는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하는 이제 방식을 갖다가 이제 원천과세라고 합니다. 이자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죠. 근로소득도 회사에서 봉급을 갖다 주는 회사에서 미리 어떤 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세무서에다가 이제 납부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형식을 갖다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따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어 놓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소득부터 이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소득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부동산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 양도소득이라는 건 뭐냐면은, 샀다가 팔았을 때,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발생하는 어떤 소득.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집을 갖다가 아니면 빌딩을 갖다가 아니면은 이제 이 토지를
1억, 아니, 1억 원에 사서 1억 이제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에 양도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 그러니까는 이제, 그건 이제 소득이죠, 소득. 소득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갖다가 매기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세표준, 그러니까 매기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과세를 하게 되는 어떤 그 대상,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체적인 소득이 아니라 공제될 건 이제 공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세율을 갖다 곱하는 이제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사서 1억 1,100만 원에, 1억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양도세율이 이제 6%입니다. (6%만) 이제 매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이하, 그러니까는 1억 원에 사서 1억 4,600만 원, 1억 4,500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15%의 이제 세금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진 공제액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4,600만 원에서 108만 원을 갖다 뺀다는 거죠. 뺀 다음에 이제 15%를 갖다 곱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억 원에 사서 이제 1억 8,8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1억 8,800만 원에 대해서 24%의 세금을 갖다가 매기는데, 그때는 이제 8,800만 원에 대해서 522만 원을 갖다가 이제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8,800만 원을 갖다가 초과했을 때는 이제 35%의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매기는데, 이때는 이제 1,490만 원을 이제 세금으로 이제 매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부동산 양도라든지 이런 것도 피해 나갈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아주 그 치밀하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다 걸리도록, 그러니까 다 포착이 되도록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빠져나갈 이제 방법이 없고, 오히려 이제 요즘 가끔 이제 나오는 이제 뭡니까 뭐 다운 계약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짜고 이렇게 가격을 갖다가 이제 낮춰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세금을 갖다가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샐러리맨들하고 이제 가장 이제 관계가 있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사실 이제 이게 연간인데, 한 달에 이제 100만 원 이하로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세율이 이제 6%가 이제 되는데, 대부분 뭐 이거는 뭐 저기 크게 이제 뭐 이렇게 안 내도 되는 이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4,6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한 400만 원이 좀 덜 되네요. 10이니까. 그때는 이제 그 세율이 그 72만 원에다가 1,200만 원 초과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600만 원이면은 3,400만 원이 되겠죠. 3,400만 원에다가 이제 15%를 갖다 곱해서 이게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까지는 24%, 8,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이제 38%를 이제 물게 되는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그 72만 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해서 조금 더 이제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이제 소득이 앞에 이제 그 부동산 세도 이 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높아질수록 많이 내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누진 세율이라고 그러죠. 누진 세율. 누진.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커진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어떤 그 세율의 이제 원칙이라든지 뭐 공평과세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맥락이 이제 다 있는 것으로서 많이 벌면은 좀 더 이제 많이 낸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과세상의 이제 원칙, 또 이제 세금의 원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아까 이제 과표를 갖다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뭐 200만 원이면은 이제 이걸 갖다 다 내는 게 아니라 공제를 갖다가 이제 받는다 하고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과세 표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한 달에 이제 100만 원씩 이하, 1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세율은 6%고 이제 공제액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이제 4,600만 원 이하면은 공제를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108만 원을 갖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8,800만 원 이제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522만 원을 갖다 이제 공제를 해주죠. 그리고 1억 5천만 원 이하는 1,490만 원, 초과는 이제 1,940만 원을 갖다가 미리 1,500만 원에서 1,940만 원을 갖다가 뺀 상태에서 이제 38%를 갖다가 이제 부과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로소득세는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게 여러 가지 이제 공제, exempt라고 얘기가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은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에 연말 정산을 갖다 하면서 이 공제되는 것들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런 어떤 제도를 갖다가 두는데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갖다가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내는 이제 방법을 갖다가 이제 찾아서 그걸 갖다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떤 조세 문제를 갖다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세가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분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잘 이제 생각을 갖다 해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란 것은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국세 중에서는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가 있고, 간접세는 이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조세 분류도 되어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강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비중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세수가 없는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세금이란 것은 기업들이나 경제 주체의 어떤 경제 활동하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어서 법인세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법인세율이라는 것이 기업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갖다 미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열심히 이제 일을 갖다 해서 많은 소득을 갖다가 이제 얻었는데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이제 뭐 복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쓸데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 돈을 갖다가 다 이제 걷어버린다면은 이 기업들로서는 열심히 이제 일을 갖다가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내가 이제 이 정도 벌었으니까 이제 뭐 줄만 하다 할 정도, 그리고 이제 경제 생활에 중립이 될 정도가 돼야지만 어떤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 건데, 요즘 사실 이제 최근에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법인세 문제, 그리고 이제 연초에 나왔던 어떤 연말 정산 문제가 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법인, 회사들한테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갖다 미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법인세 문제를 조금 더 다루고, 간접세 부분을 하고 또 관세 부분도 뭐 조금 더 이렇게 한 다음에, 정부 지출 문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조세 재정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까지,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투자 잘 이렇게 하시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될 거라고 항상 희망적으로 이제 갖는 것도 굉장히 이제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